여러분은 혹시 삶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마치 매일 똑같은 트레드밀 위를 달리는 것처럼 제자리만 맴도는 기분 말이죠.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발버둥 치는데도 현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눈앞에 보이는 3차원의 결과만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은 물질과 공간의 세계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고정된 현실이죠. 하지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그 현실이 이미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미 인쇄되어 나온 책의 문장을 연필로 벅벅 문지른다라고 해서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미 눈앞에 드러난 3차원의 결과만을 바꾸려 하는 것은 거대한 바위를 맨손으로 미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원리를 활용해 거짓말처럼 삶의 궤도를 바꾸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할 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나아가요. 그들이 비밀리에 활용하는 세계, 바로 5차원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0차원부터 7차원까지의 구조를 함께 탐험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5차원은 눈앞에 고정된 현실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은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무한한 가능성의 5차원을 어떻게 나의 실제 현실로 가져오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전 방법과 의식의 전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5차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평행 우주나 복잡한 양자 물리학을 떠올리며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영상기 앞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볼 때 눈앞에 펼쳐지는 영상은 3차원의 현실이에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는 장면이 연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상기 내부의 필름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는 하나의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필름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거대한 성공을 이루는 해피엔딩의 필름도 이미 필름릴 위에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 영상이 빛을 받아 스크린에 투사되지 않았을 뿐 필름 자체는 이미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5차원이 바로 이 필름 보관소와 같아요. 리얼티 트랜서핑의 저자 바딤 젤란드는 이 공간을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에는 과거의 나,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가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도서관의 책처럼 꽂혀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며 불안해하는 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한강뷰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는 나, 건강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나, 강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며 꿈을 펼치는 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나라는 존재와 시나리오가 미래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5차원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가능성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눈앞의 스크린에 비친 비극적인 장면, 즉 지금의 통장 잔고, 지금의 좌절, 지금의 막막함만 진짜 현실이라고 믿으며 그 장면 안에서 몸부림쳐요.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속 장면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단지 영상기에 걸어놓은 필름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5차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필름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선택하고 상영하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3차원의 한계를 넘어 5차원의 가능성 공간에서 원하는 필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극소수만이 비밀스럽게 적용해온 5차원 활용의 3단계 스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관찰자에서 시나리오 선택자로의 정체성 전환이에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눈앞의 결과를 보고 나의 상태를 결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3차원 결과에 종속된 결과 관찰자의 삶이에요. 결과를 보고 내 기분과 정체성을 결정하면 의식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필름만을 영상기에 공급하게 됩니다. 5차원을 활용하는 첫 번째 원칙은 현실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안 좋은 상황은 단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생각과 행동의 잔상이 스크린에 잠시 나타난 것뿐입니다. 따라서 무언가 실패하거나 일이 꼬일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것은 지나가는 과거의 장면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가능성의 필름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결과를 따라가는 피해자에서 새로운 필름을 고르는 선택자로 전환되는 순간 5차원의 가능성 공간이 차츰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내적 의도를 내려놓고 외적 의도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악으로, 오기로 버티며 애를 씁니다. 이를 트랜서핑에서는 내적 의도라고 불러요. 내적 의도는 3차원의 세계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쥐어 짜내어 현실을 강제로 바꾸려는 힘이에요. 하지만 내적 의도가 강해질수록 부작용이 생겨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라는 집착은 역설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거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중요성을 만들어내요. 벽을 너무 세게 밀면 그 벽이 나를 밀어내는 반작용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5차원을 활용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외적 의도를 사용해요. 외적 의도란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의 흐름에 나를 내맡기는 힘이에요. 비유를 해볼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의 흐름을 믿고 몸에 힘을 빼요. 그저 물 위에 떠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손짓만을 할 뿐이에요. 5차원의 가능성 공간 활용도 이와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겠어라는 집착과 중압감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내가 원하는 가능성은 이미 5차원 공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나는 그 흐름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과도한 중요성을 낮추고 힘을 뺄 때 외적 의도가 작동하며 예상치 못한 기회와 인연이 마치 우연처럼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기법을 통한 주파수 동조예요. 라디오를 들을 때 원하는 방송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해당 방송국의 주파수 채널에 라디오 다이얼을 정확히 맞춰 주어야 합니다. 89.1MHz 방송을 들으면서 107.7MHz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투정 부릴 수 없는 노릇이에요. 5차원의 가능성 공간도 수많은 주파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주파수를 내뿜으면서 성공과 평온이라는 채널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트랜서핑의 핵심 도구인 슬라이드 기법이 쓰입니다. 슬라이드란 내가 바라는 미래의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하나의 완성된 장면으로 고정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열망의 상태로 상상을 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은 아직 가지지 못했다라는 결핍의 주파수를 내뿜는 일이에요. 5차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함과 소유의 감정으로 슬라이드를 봅니다. 마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미 결제를 마치고 택배가 집 앞으로 오고 있음을 당연하게 아는 사람의 마음 상태인 거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밤에 잠이 들기 전 단 5분 동안 내가 원하는 현실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 슬라이드로 상영해보세요. 그곳에서의 공기, 나의 표정, 내가 느낄 마음의 평온함과 감사함을 지금 이 순간 미리 느껴보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슬라이드의 감정과 현실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순간 5차원에 잠들어 있던 그 시나리오는 시간을 타고 내려와 3차원의 물질 세계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5차원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일상에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이 찾아올 거예요.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나 실수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3차원에 갇힌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며 자책하거나 세상을 원망해요. 하지만 5차원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아, 이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 가능성에
단면이구나. 하지만 이 시나리오 옆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룰 다른 시나리오가 함께 존재한다. 그들은 거리를 두고 상황을 관조합니다. 문제를 격렬히 거부하는 대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내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방향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둘째, 우연으로 위장한 수많은 기회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심코 집어든 책 한 권에서 지금 내 고민에 완벽한 해답을 찾게 돼요. 세상은 이것을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5차원 가능성 공간에서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점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눈앞에 드러나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셋째, 비교와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3차원의 세계는 차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부족의 세계예요. 따라서 남이 잘 되면 내 몫이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고 질투가 납니다. 하지만 5차원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예요. 타인의 성공은 내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저런 가능성도 저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현실화될 수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나 역시 그 성공의 주파수와 동조되며 내 삶에도 동일한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돼요. 오늘 우리는 극소수만이 알고 활용해온 무한한 가능성의 5차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0차원의 정지된 상태에서 벗어나 1차원과 2차원의 한계선에 갇히지 않고 3차원의 눈앞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 그리고 4차원의 시간을 통해 5차원의 가능성 공간에서 나만의 필름을 선택하는 삶. 이것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서 거대한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현실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완벽한 삶, 경제적 풍요, 깊은 내면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자아 실현의 모습은 어딘가 먼 미래에 만들어내야 할 숙제가 아니에요. 그 모습은 이미 5차원의 가능성 공간 속의 완벽한 형태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눈앞의 현실에 꺾일 것인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던지는 그 질문 하나가, 그리고 오늘 마음속에서 품는 작은 확신 하나가 5차원의 가능성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스위치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더 고차원이 될수록 여러분이 바라는 유의미한 성공 역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은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